신학교의 긴박한 순간, 헤일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촉감이 그의 피부에 느껴졌고 주변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혀져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부여잡으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날카로운 고통이 마치 번개처럼 번졌지만 신학생들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신부님 괜찮으세요? 가까이서 신학생 한 명이 쇠사슬에 묶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헤일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방 한쪽에는 묶여있는 신학생들이 있었고 그들 사이에 설치된 작은 금속 박스에서 타이머가 천천히 숫자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숫자 3분 45초에서 시작된 카운트다운은 그 공간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폭탄이야. 헤일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고통을 억누르며 폭탄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폭탄의 디스플레이를 보는 순간 머리 안에서 또 한 번 찌릿한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을 잡고 중심을 겨우 유지했습니다. 신부님 이러시면 안 돼요. 묶인 신학생이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가 도울게요. 저 기계과 출신이에요. 헤일은 고통 속에서도 신학생의 말을 들으며 빠르게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힘을 합쳐 폭탄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란색 선과 빨간색 선, 이건 의도적으로 꼬아놨어요. 잘못 자르면 터진다. 그렇지. 헤일은 짧게 대답하며 땀을 닦았습니다. 2초.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헤일은 고통으로 흐려진 눈을 감싸쥐며 말했다. 파란 선이다. 그걸 먼저 끊어야 해. 신학생은 헤일을 바라보다 용기를 내어 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끝까지 헤일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선이 끊어지는 순간 타이머가 0.5초를 남기고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그제야 숨을 내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헤일은 신학생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다른 애들 풀어주자. 그들의 짧은 안도감도 잠시 신학교 밖에서 또 다른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헤일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군. 그의 눈빛은 다시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남도원의 아지트에서의 대치. 경선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손목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주변은 차가운 금속 기계와 낯선 화학물질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어둑한 방 안에는 남두원과 김계장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두원은 조용히 웃으며 경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계획을 망치려던 게 너였냐, 경선 검사. 아주 대담했어. 남두원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엔 마약 제조와 밀수에 관한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지? 마약 제조 선박. 우마구의 정박한 선박에 폭발물을 설치했어. 폭발이 일어나면 여긴 지옥이 될 거야. 그리고 넌 이 모든 걸 막을 기회가 있었다는 죄책감과 함께 죽을 거지. 경선은 입술을 깨물며 두원을 노려봤습니다. 네가 뭘 하든 멈추게 할 거야. 내 부하들이 죄를 뒤집어쓰게 만들어도 결국 넌 잡힐 거라고. 두원은 비웃으며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이면 너무 늦겠지. 이 도시가 파괴되고 나서 내가 이득을 보는 건 아무도 막지 못해. 경선은 그의 말을 듣는 척하며 방 안을 살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는 방범용 카메라와 폭발물로 보이는 상자들. 그녀는 기지를 발휘해 시간을 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가 뭔데? 돈 때문이야? 아니면 그냥 미친 거야? 두원은 그녀의 태연한 태도에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돈도 좋고 권력도 좋지. 하지만 진짜 이유는 복수야. 세상에 나를 무시했던 모든 인간들에게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지. 그때 김계장이 들어와 두원에게 귓속말로 보고했습니다. 두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이제 널 구경시켜줄 시간이야. 그는 경선을 끌고 더 깊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은 마약 제조와 폭발 준비를 위한 비밀 작업장이었습니다. 화학물질과 기계가 돌아가는 소음이 그녀의 귀를 찔렀고 바닥에 널브러진 작업복들은 이미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선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작업장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남루한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는 고문 흔적이 가득한 그는 다름 아닌 박 검사장이었습니다.
박 검사장님, 경선이 외쳤습니다. 박 검사장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경선 검사, 그들이 널 끌고 왔군. 살아계셨군요. 이제 같이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두어는 경선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다. 박 검사장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그가 살아있든 죽었든 이 계획은 그대로 실행될 거야. 경선은 이를 악물며 두원과 대치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생존뿐만 아니라 박 검사장을 구하고 두원의 계획을 저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고 봐. 너를 멈추고 이 모든 걸 폭로할 거야. 두원은 냉소를 지으며 방을 나갔고 경선은 손을 묶은 채 조용히 탈출할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천문대의 긴박한 상황. 어둠 속에서 은은한 별빛이 천문대의 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남두원의 계획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천문대의 중앙 제어실에서 남두원은 부하들과 함께 모니터를 응시하며 웃음을 띄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흘러가고 있군. 경선은 손이 묶인 상태로 남두원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두원의 대화를 엿듣고 그가 위치 정보를 조작하여 마약 선박에 폭발물을 장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두원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경선을 돌아보았습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계획은 못 막아. 이제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경선은 남두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작은 GPS 추적기를 손으로 조작했습니다. 다행히 추적기는 활성화되었고 그녀는 폭발물이 있는 선박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신부님이 이 정보를 받으셔야 해. 그녀는 낡은 전화기를 발견하고 손에 묶인 로프를 간신히 풀어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러 헤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대편에서 신학교 근처에 머물던 헤일은 비틀거리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머릿속이 지끈거리며 불편한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경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부님, 남두원이 마약 선박에 폭발물을 장착했어요. 지금 우마구 근처 해상에 배가 있습니다. 위치를 추적했으니 바로 경찰에 알리세요. 헤일은 전화기를 꽉 쥐었지만 몸 상태가 점점 악화되며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그는 의지를 다잡으며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나올 방법은 있습니까? 경선은 짧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말고 선박을 먼저 막아야 해요. 전 여기서 시간을 벌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헤일은 신음을 내뱉으며 자리에 쓰러질 듯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때 채도우가 다급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헤일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고 뛰어왔습니다. 신부님, 괜찮으세요? 왜 이러고 계십니까? 헤일은 힘겹게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선박에 폭발물이 있습니다. 경선씨가 정보를 줬어요.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채도우는 헤일의 상태를 확인하며 그를 부축했습니다. 신부님,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채도우의 도움으로 헤일은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꺼지지 않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박 폭발이 아니에요. 남두원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시도입니다. 채도우는 헤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끝까지 돕겠습니다. 시간은 많지 않아요. 빨리 움직입시다. 그들은 서둘러 차량에 올랐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우마구 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량 안에서 헤일은 전화기를 붙잡고 경찰과 구담즈 팀원들에게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폭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뿐입니다. 우리가 막지 못하면 모두 끝날 겁니다. 여기까지 구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